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고요. 또 채권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 대상은 또 상환은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 또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궁금증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중채무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고금리 대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장 김상길입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요즘 오시는 상담 받는 분들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지요? 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자영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폐업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일용직 근무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소득이 좀 줄어서 카드 사용 금액이라든가 대출금을 좀 상환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채무 상담하시는 분들이 한 20% 정도 이 정도는 좀 늘어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채무조정 제도가 좀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채무조정 제도 먼저 어떤 제도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제도가 있고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개인 파산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 제도들을 좀 비교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 제도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제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제가 이런 채무를 이렇게 좀 조정해주고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분들이 꼭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빚 갚지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제가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게 그런 건 아니고 본인 채무는 본인 스스로 상환하는 게 원칙이고 기본인데 네.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빚을 지게 되고 그리고 소득이 줄어서 상환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제도다.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제도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파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빚이 면제가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는 아주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이라든가 이자를 좀 감해주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죠.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워크아웃 제도는 원금 기준으로 네. 이제 원금이 얼마니까 얼마는 상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금 기준으로 조정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이나 수익 상태에 따라서 네, 그거는 이제 두 번 차순위로 좀 적용하는 거고 네. 제 1순위는 이제 원금 기준으로 채무가 3천만 원이니까 내가 연체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 연체가 1년이 넘었다. 이러면 좀 감면도 할 수 있고 연체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상환 기간만 최장 10년으로 좀 분할 상환한다든가 그런 이제 연체 일수 원금을 가지고
장기간 좀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네. 뭐 도와드리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소부터 최장까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제도가? 최소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이제 최장은 10년까지 1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간은 10년 안에서 저희가 금융회사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에 따라서 이제 나눠서 갚을 수 있게끔 조정해 주는 제도다라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연체가 오래된 경우도 있고 이제 연체 직전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연체 전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연체가 없는데 네. 이제 앞으로 내 상황을 보니까 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 이제 상환을 못 하시면 뭐 독촉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고 급여라든가 이런 게 압류가 되니까 뭐 그런 걸 좀 미연에 좀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연체가 되기 전에 채무 조정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고요. 네. 그 제도를 뭐 신속 채무 조정 제도라 이렇게 저희가 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무가 연체가 한 어느 정도 됐을 때 신청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연체가 안 된 경우인가요? 연체 전이니까. 신속 채무 조정은 연체 전 채무 조정은 연체가 전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신속 채무 조정은 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일부는 인하해 드리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상환 기간을 10년간 좀 장기로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체 전 채무 조정, 신속 채무 조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연체가 사실은 한 달 이내에 계시거나 네. 아니면 연체가 없으셔도 신용 점수가 좀 낮아서 네. 하위 10% 안에 드시면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산이 있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인 재산으로 네. 내 채무를 상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시고요. 내가 재산은 있는데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이 채무의 전부를 상환하기 좀 어렵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어서 당장 처분하기도 좀 어렵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재산이 있더라도 진행은 가능하시고요. 네. 뭐 그 외에 뭐 나머지 뭐 부동산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진행이 안 되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주택, 내가 꼭 이용해야 되는 자동차,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재산이 있으면 좀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재산이 있으면 그걸 팔아서 갚으면 되지 이런 신속 채무 조정을 통해서 탕감받을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시면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게 우선인데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객관적인 좀 사실이 인정될 있어야지만 좀 진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런 워크아웃 제도도 수입이 있어야 가능한가요? 수입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수입이 없으셔도 신청은 가능하신데 이제 수입이 없으신 이제 주부라시다든가 뭐 학생분들이 이제 채무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가족 중에 뭐 소득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뭐 좀 지원해서 이 빚을 갚겠다 이렇게 뭐 자료를 내시면 그래 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진행은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채무 상한이 얼마까지 있어야 가능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채무 상환, 채무 금액은 저희가 이제 5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뭐 담보 채무가 있으실 경우에는 15억 원까지 뭐 이렇게 있어서 일반 분들은 거의 해당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속 채무 조정인 경우 무담보 5억, 담보는 15억까지입니다. 해서 15억까지. 네, 그렇습니다. 15억이 넘으면 진행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채무 조정 받을 수가 없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워크아웃 제도 세 가지 모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저희가 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신속 채무 조정하고 네. 그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 그래서 그 연체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적용하는 제도가 다른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 제도까지는 15억이고요. 그 연체가 3개월 이상 돼서 네. 그 원금 범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자이신 경우에 한해서 네. 30억까지 있더라도 지원은 가능하시겠습니다. 15억까지는 신속채무 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면 되고 15억이 넘는 경우에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원주지부장 모시고 여러 가지 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중채무자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또 개인 워크아웃 제도,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원주지부 김상길 지부장 모시고 과중채무자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채무조정제도,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없는 경우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10년이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장 10년이고요. 상환 능력에 따라서. 본인께서 뭐 소득이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뭐 10년까지 안 가도 된다라고 판단되시면 처음에 신청하실 때 얘기해 주시면 금융회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갚다가 10년 기간으로 조건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뭐 또 소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중도에 상환하시는 것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환도 할 수 있고요. 일부도 가능하시고요. 다 갚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채무조정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신속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그 신속채무조정 같은 경우에 연체가 없거나 연체가 단기이신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던 제도다 보니까 일단 가장 큰 혜택은 상환 기간이 10년으로 좀 늘어나서 장기간 좀 분할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자율을 조금 인하시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채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쓰시면 낮은 금리도 있지만 뭐 고금리 15, 19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금 서비스나 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카드 채무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는 10%까지 저희가 낮춰드리고요. 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20%가 넘는 그런 고금리들은 15%까지는 낮춰서 10년간 분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환 계획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자율 삭감이 많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워크아웃 제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가 없으신 분들한테 이제 가장 먼저 지원해드리는 제도다 보니까 뭐 분할 상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는 거고 기존 이자율이나 이런 부분도 인하시켜주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연체가 이제 조금 더 되시면 사실 뭐 그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신속보다는 많이 좀 감액이 되고
뭐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셨을 경우에 개인 워크아웃은 이자 없이 원금만 갚는 뭐 그런 것도 되고요. 뭐 개인 워크아웃 같은 원금만 갚는 제도에서 내가 연체가 한 1년 이상 되셨다. 뭐 이러면 거기서 원금도 감면이 될 수가 있고 감면은 뭐 최대 70%까지 본인 소득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이자를 안 갚고 그럼 원금도 좀 감면받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일부러 연체 기간을 늘려서 프리워크아웃 제도나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그럼 활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뭐 일부러 그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오시게 되면 이제 본인이 현 상황에 따라서 이런 제도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각 월 금액들이 얼마씩 이렇게 납부가 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본인께서 뭐 어떤 제도를 선택하실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 원금만 갚는 제도도 연체를 3개월 이상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3개월 동안 독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 3개월 동안 독촉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과정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3개월 안에 뭐 통장이라든가 뭐 내가 급여가 있으면 급여 소득이 압류가 된다. 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뭐 내가 변제 금액이 조금 처음에 신속을 했을 경우에 금액이 커서 이게 상환이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시는 거지. 뭐 일부러 연체를 해서 뭐 원금만 갚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불가피하게 연치가 되고 어려운 경우에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겠군요.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속채무조정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은 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워크아웃 제도든 법원에서 하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주택담보대출은 다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그럼 같습니다.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요? 개인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법원의 회생 파산에서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속 채무 조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프리워크아웃 제도인데 요거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속 채무 조정은 저희가 이제 연체가 없거나 30일 미만 단기 연체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프리워크아웃은 저희가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고 하는데 연체가 한 달이 넘고 3개월은 안 되어 있는 시점에 계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체 뭐 30일이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자율 채무 조정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자율을 신속 채무 조정보다는 더 많이 인하를 시켜드리고요. 그럼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이자만 감면하는 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자율만 감면하는 제도고요. 이자율은 본인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이자율이 있으실 건데 그 이자율의 절반 이하로 좀 낮춰서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걸로. 그러니까 신속 채무 조정보다는 이자 감면 혜택이 좀 더 많은 제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몇 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 10년까지입니다. 이것도 뭐 소득 여건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소득 여건 이런 것들은 신속 채무 조정이나 동일하게 이제 본인이 뭐 상환할 수 있는 여러 개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지원이 가능해서 갚을 수 있다는 자료가 있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대상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 워크아웃은 이제 연체가 3개월 이상 경과가 되시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용 불량자로 등재가 되신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셔서 신용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신용 불량이 등재되신 분들이 적용받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이자 없이 원금만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연체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원금에서도 감면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그럼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볼펜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시고요.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떻게 그 궁금하신가요? 가정 채무인데요. 네네. 그 하나머니나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는 뭐 이렇게 안 갚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없나요? 상환을 안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채무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으신 상태신 건가요? 예, 굉장히 미납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애였을 때 조그만 애였을 때 이거 한 거 같은데요. 네네. 그 나이가 좀 몇 살 이상 몇 살 뭐 미만 그런 제한이 없나요? 이거 쓰는 그 제한 저기 그 법으로 뭘 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이 같은 거 없나요? 대출은 미성년자한테는 대출을 못 해주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네. 뭐 미성년자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이 대출 계약이 원인 무효고요. 네. 미성년자가 아닌데 뭐 받으신 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은 10년도 됐고 20년도 됐는데 굉장히 질질 끌더라고요. 아우 이거 뭐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갚아줄 수는 없고 어떤 방법이 채무는 없을까요? 사실은 그 소멸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예. 소멸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소멸시효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채권자, 그러니까 그 대부업체 측에서 연장을 하고 싶으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멸시효를 연장 안 하는 금융회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무가 뭐 아주 소액만 남아서 그 시효 연장을 하는 법 비용보다 뭐 적으면 사실 실익이 없어서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채무가 그거 이상이라고 하시면 시효 연장을 안 하는 금융회사는 없기 때문에 채무는 현재 있을 걸로 제 생각에는 추정이 되고요. 아니 그럼 7년이 지나면 일단 면제가 되는 건가요? 7년 전에 금융회사에서 시효 연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효 연장을 만약에 안 했다면 7년이 지나면 채무는 면책이 되는 건가요? 예, 면책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7년 후나 뭐 전이나 뭐 그 어렵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그러면 집에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벌러 막 나가고. 네네. 그럴 때는 그 우편물을 못 받았을 당시에는 그게 가능한가요? 그 시효 연장은 우편물 수령하고는 관계 없고요. 금융회사가 법원에 그 시효 연장하는 본안 소송을 진행을 하면 그게 연장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본인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채무는 지금 있을 걸로 추정은 되는데 그 원래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에는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기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 자산관리회사라고 그 오래된 연체 채권을 그 사가지고 와서 관리한 업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업체 쪽으로 아마 넘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아마 몇 번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10년 넘으셨다고 하면 업체가 뭐 4-5번 정도도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 채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오셔가지고 뭐 전에 내가 대출을 받았던 곳이 뭐 러시안 캐시든 사나머니든 뭐 이런 곳이었으니까 이 채무가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태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접수해서 금융회사들한테 확인을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시간은 한 달 정도는 소요가 될 거예요. 자,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 상담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김상길 원주지부장 모시고 여러 가지 과중채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상지대 내일 이 시간에는 상지대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 모시고 어린이들 한글 공부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